장비가 중요합니까? Less is better. Less is better. 적을수록 좋다.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다 비슷비슷하면 비교되는 게 결국에는 보형물 뭐 쓰냐, 어디로 넣냐, 크기를 얼마 넣냐, 가격이 얼마냐, 똑같은 가격을 냈을 때 관리를 어떻게 받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홍치마라고 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돼서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 결론은 이게 피부 이상의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갑자기 커지면 피부가 엄청 당겨지잖아요. 이게 임산부들도 천천히 커져도 배가 트는데 갑자기 그런 분도 있죠. 뿡 하고 30분 만에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부 관리는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습이니까 열심히 보습 로션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바르는 거 이런 것들보다 선블럭 하는 게 더 안티에이징이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데일리 관리가 좀 중요한데 이왕 온 김에 초음파도 보고 괜찮은 상태 보고 브라 어떻게 착용하는지 잔소리도 좀 하고 온 김에 이제 피부 좀 좋아지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면 보습이 되고 피부 상태가 좋으니까 통증도 덜하고 뭔가 찰떡이 빨리 풀리는 거 부드러워지는 것 같구나 내가 열심히 발라야지 이렇게 저는 되는 효과로 하지 그게 막 구형 구축을 막아준다든지 뭐 가슴 모양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되면 아무 상관없다 컨셉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점점 느낀 게 뭐냐면 제 환자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안 아프신 분들이 없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반듯하게 누워가지고서는 몸이 힘든 과정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재활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뭐 LED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부보다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 후에 내가 약간 피로해지고 그리고 상처가 생긴 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 저희 환자분들, 외국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뭐 제주도에서 오시고 막 그러면은 아유 원장님 저는 이거 뭐 캡슐 이런 거 뭐 2주마다 와서 뭐 일주일마다 와서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수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이제 조금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고 회복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병원에 오는 노력이 병원에 와서 이걸 받는 노력보다 더 힘들면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다. 맞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병원에 오시는 게 많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그러면 오셔서 하는 거 괜찮은데 뭐 굳이 또 그걸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갖고 그거 안 하셔도 수술 결과는 좋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수술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적인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회복 과정 자체도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뭐 초음파 장비나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미세 진동을 주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나 이런 건 재활은 이제 마이크로 재활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사지 절단했을 때도 마이크로 재활 다 하듯이 회복을 돕게 하는 갑자기 사지 절단. 얘기하잖아. 순간 이거. 부끄러웠어. 이거 하잖아. 깜짝 놀랐어. 그런 목표를 봤을 때는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회복 과정이나 이런 거에 1년의 코스인 거고 어쨌든 경과를 보러 오는 날에 그냥 경과만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있는 설비를 이용을 해서 재활이라든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적극 뭐 있는 설비를 충분히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말씀드린 멀리서 왔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냥 경과만 받고 가시라고. 맞아. 받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 그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도 그게 서비스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비용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보형물을 응. 어떻게 수술해서 가격이 얼만데 뭐를 더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환자들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다 왜냐면 같이 관리 기계를 그렇지. 점점 이 수술의 퀄리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술하면 뭐 해주나요? 이거 되면은 점점 병원들은 후관리에 점점 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경쟁적이 될 테니까 사실은 환자들이 그 가격을 어쨌든 간에 떠안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소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퀄리브리움이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균형 지점이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적정 수준의 합의를 보게 돼 있어요. 막 그런 관리 장비를 막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쓰긴 했구나. 아무튼 막 그런 비싼 장비를 해가지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결과고 그거는 그렇죠. 사실 서전 디펜던트,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의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유명하지 않은 원장님한테 아주 좋은 장비로 관리를 받는 거와 유명한 원장님한테 관리 없이 받는 거랑 하면
사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을 할 때 흉터 연고를 주고 무슨 후관리를 하고 이게 수술의 결정의 큰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들면 수술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캘러퍼넬을 쓰고 뭐 아니면 더마본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가슴 수술 하는데 일회용품이 너무 많긴 하거든요. 정말 많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술 진짜 한 박스씩 나와요. 쓰레기가 이만큼씩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그걸 재활용해서 쓰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비용에 녹아 있는 거고 안 보이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관리 기기야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맞아. 그 전신 마취돼서 보이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되게 비싼 걸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는 옳다. 좀 문제 없이 수술 결과가 좋고 입소문이 나고 이런 데는 또 그 안에 노하우를 통해서 어디에 힘을 쓰고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맞춰져 가지고 가격이 형성돼서 만족할 만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환자분이 내시는 비용 대비 훨씬 더 큰 가치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아 그렇죠. 항상 상품의 그쵸. 가격은 가치보다 높아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라고 이야기. 이제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노력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거고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선택의 기준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의 큰 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약간? 회복을 갔는데 스키다시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거랑 본 메인 디시에 나는 이야기. 근데 나 이 얘기는 하고 싶어. 본질은 응. 좋은 수술을 좋은 재료 즉 들어가면서 남는 건 보형물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버리는 거니까. 네. 그거 이외에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특정 장비를 꼭 써야 된다. 특정 방법을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럼? 것들은 이게 마케팅이나 왜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그게 차별점이 되니까. 그게 유일한 차별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전략의 차별 포인트를 못 만들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사후 관리나 이전 편에 말했던 보정 속옷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수술 결과의 작은 일부분인 거지. 근데 일부분이지만 구독자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고백할게요. 저는 사실 보정 속옷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보정 속옷이 되게 차별 포인트라고 마케팅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는 안 입어도 된다. 뭐 이런 난 식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러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럼. 한다는 건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안 좋습니다. 잘하세요. 그럼 나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게 좋습니다. 포인트다. 환자분한테 좀 맞춰서 환자분들이 필요가 없다면 안 하고 필요가 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거죠. 못해. 이럴 때 저럴 때 하기 때문에 맞춤이라 보니까 이게 조금 그게 포인트가 그게 될 수 포인트인 있잖아. 거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그 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각한 합병증은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논외로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약간 사소한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 느끼기에 아, 저 원장님 뭐 있는 것 같다. 저 병원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런 신뢰를 가져야지 우리도 더 성심성의껏 또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게 바로 이제 환자 납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대 교과서에도 써있는 환자 납보가 중요하다는 얘기 처음에 학생 때 들을 때는 아, 무슨 소리야 실력이 중요하지 이랬는데 갈수록 환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병원이랑 저 병원이랑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맞아요? 이게 궁금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가는 데서 수술을 그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핵심은 그런 네 가지 옵션은 여기 있다. 그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일한 단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한테 맞는 단 하나의 답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걸 잘 찾아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원장님이 나한테 답을 줄 거니까 잘 찾아가지고 본인만의 최고의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용되게 다 제일 맞는 방법이 있다면 전 세계 성형과 의사는 똑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모두에게 안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모든 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야.